고구려와 수나라의 1차 전쟁이 왜 시작되었을까? 많은 사람은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수나라가 먼저 공격해서 고구려는 수성에 성공했다고 알고 있다. 그럼 고구려와 수나라 전쟁의 배경을 알아보자. 전쟁은 시작한 쪽은 고구려라는 중국의 역사 기록이 있다. 수나라의 역사는 수서와 자치통감으로 확인할 수 있다. 수서에서 고구려가 요서지방을 먼저 공격하였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럼 고구려는 왜 중국을 선제 공격을 했을까? 6세기 후반 중국은 3개의 나라로 분열되어 있었다. 북주가 북제를 정복하고 새로운 수나라를 세우고 진나라까지 멸망시켰다. 400년 만에 중국의 통일 왕조가 태어났다. 이것은 고구려의 중심이었던 동아시아의 질서에 새로운 위협을 가했다.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고 정통의 강국 고구려의 긴장감이 높아져갔다. 그러던 하에 수나라 문제가 고구려왕을 수나라의 신하로 칭하며 굴복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보낸 것이다. 이 거만한 국사는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었다. 598년 고구려의 군대는 요하를 건너 수나라로 진격하였다. 당시 고구려 사람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천하를 지배하는 중심국가라고 생각했다. 고구려에 비해 수나라는 나라를 세운 지 17년에 불과했다. 수나라가 고구려를 신하의 나라로 생각했다는 자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에서 다른 이면은 무엇일까? 고구려의 군대는 요서로 향했다. 목표는 영주, 지금의 조양이다. 고대의 조양은 여러 나라가 쟁탈전을 벌인 요지였다. 조양이 중요했던 이유는 경제적 이권이었다. 6세기 무렵 조양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국제시장이었다. 조양을 차지하면 거대한 시장권과 교역권을 가질 수 있었다. 이곳은 동북아시아의 각 나라 간 세력 다툼에 중요했다. 특히 수나라와 고구려는 완충지대이며 끊임없이 충돌하는 공간이었다. 요서를 장악하는 것이 세력의 확장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즉, 영주를 장악하지 않으면 중국 본토가 침공의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차지해야 하는 전략적인 공간이었다. 이곳을 잃게 되면 경기선이 안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수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요서는 고구려의 세력에 있었다. 고구려가 직접 지배는 안 했지만 고구려의 영향에 있었던 말갈과 거란에 대해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요서 지방이 고구려의 성이 있었다는 설도 있다. 583년 수나라는 조양의 소수민족을 토벌한 뒤 영주 총관부를 세웠다. 이후 597년 영주의 군사력을 키웠다. 고구려의 영주 공격은 수나라가 요서의 지배권을 넘보는 것을 묵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현이었다. 요서 지역에 파견한 고구려 군대는 1만 명이다. 그럼 수나라는 왜 고구려와의 전쟁을 원했을까? 수나라 문제는 고구려의 선전포고한 뒤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질적인 공격을 시작하였다. 30만의 대군을 일으키는데 3달밖에 안 걸렸다는 것은 수나라는 오래전부터 전쟁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열되어 있던 중국을 400년 만에 통일시킨 업적이 있었지만 수나라 문제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문제는 외손자의 왕권을 찬탈해 수나라를 세웠다. 581년 정당하지 않은 황제의 자리에 올라 집권 초기에 수많은 비판과 반란에 시달렸다. 즉 문제는 신하에게 황제로 인정받지 못했다. 당시 귀족들 간의 마음만 먹으면 황제에 오를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문제는 왕조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으로 수도를 장한 대응성으로 옮긴 후 성을 쌓았다. 또한 왕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문제는 대회원정을 실시했다. 수나라를 세우고 돌궐, 거란 등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다. 전쟁을 통해 왕조의 힘을 보여줌으로써 국민 신망을 얻고 신하를 봉합하고자 했던 것이다. 당시 고구려는 수나라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였다. 598년 6월 고구려가 영주를 공격한 지 3달 만에 수나라 문제는 대규모 원정군을 조직한다. 병력의 수는 30만 명이었다.
원정 이후 수나라는 3달 만에 큰 패배를 맛보았다. 수나라의 패배에 대해서 2가지 설이 있다. 먼저 삼국사기나 수서는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장마, 태풍, 전염병 등 자연재해가 있어서 수나라 군대가 큰 피해를 입어 수나라가 패배를 했다는 설이 있다. 2번째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역사는 강희식 장군이 수나라를 토벌했다는 설이 있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던 강희식 장군이 수서나 삼국사기에 이름을 남기지 못한 이유는 중국에 불리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역사 기록 방식 때문이다. 수서와 같은 역사서는 수나라의 패배를 숨기기 위해 자연재해를 핑계 삼아 기록하였다. 삼국사기는 이런 내용을 그대로 옮겨서 강희식 장군과 업적이 누락되었던 것이다. 598년 고구려와 수나라의 1차 전쟁은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수나라의 30만 대군이 운하를 타고 탁군에 직결했다. 당시 수나라의 원정길은 2갈래였다. 한왕 양량이 임유관을 지나 영주로 향했고 준하우의 수군은 동래를 출항해 평양으로 출전하였다. 동래를 출발한 수군에 대해 자치통감은 태풍을 만나 배가 침몰했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태풍을 만나서 군대가 괴멸되었다는 사료의 기록은 믿을 수가 없다. 조선 상고사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수나라의 군량보급 작전을 미리 강파한 강희식 장군이 수나라 군대를 물리쳤다는 것이다. 자치통감의 기록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수나라 수군은 동래에서 묘도열도와 장상군도를 지났다. 음력 6월부터 8월에 이곳을 지났는데 이 시기는 태풍이 부는 시기가 아니었다. 또한 여름이기 때문에 파도도 안 높았으며 수심이 얕고 주변에 섬이 많기 때문에 큰 바람을 맞았더라도 섬에 피신할 수 있었다. 또 하나의 근거 자료는 고구려의 수군과 지리를 활용한 방어다. 비사성에 고구려의 해안방어에 전진기지가 있었다. 이곳은 요동반도의 바다가 모두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서 수나라의 움직임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이다. 당시 고구려의 수군기지는 약 10곳 이상으로 추정된다. 수나라 수군이 고구려를 침입하기 위해서 이처럼 고구려가 만들어 놓은 수군기지를 지나야 한다. 고구려와 수나라는 전투를 피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으로 보아 준하우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은 자연환경에 괴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구려의 수군에 의해 괴멸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수나라의 육군은 수군의 괴멸로 인해 배후지원과 식량 보급이 끊어진 상태로 육상전쟁을 치르고 있었을 것이다. 자치통감에서는 장마와 전염병이 겹쳐 군대의 피해가 컸다고 쓰고 있다. 이것이 고구려와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라는 것이다. 수나라 군대는 기후조건과 자연재해를 적절하게 이용한 고구려의 군의 전술에 말려 수나라 군대는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채 퇴각하였다. 1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수나라의 처참한 패배로 끝나게 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쟁의 시작이 됐던 고구려의 선제 공격에서 시작되었다. 고구려 영양왕은 고작 1만으로 영주지방을 공격하였다. 이에 수나라는 대대적인의 30만 원정군을 보냈다.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는 늪지대가 있고 지형이 험해서 천혜의 요새였다. 수나라는 장거리 원정 때문에 군량 조달 문제가 어려웠을 것이다. 양국이 전쟁에 있어서 방어군보다 원정군이 훨씬 더 불리했다. 고구려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했을까? 만약 이런 것까지 생각했다면 고구려의 판에서 수나라는 놀아났다고 볼 수 있다. 즉, 고구려의 무력과 정신승리라고 볼 수 있다.